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제1장 돈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6물리학자가 월스트리트로 몰려가게 된 사연. 금융공학의 발달. 오늘날 금융산업에서는 물리학이나 전기공학 못지않게 수학적 방법론이 널리 쓰인다. 예를 들어 통계학을 이용해 각종 경제 금융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를 근거로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거나 정교한 수학적 방법론을 이용해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분야의 응용학문을 금융공학이라고 하며 금융공학 전문가를 퀀트라고 부른다. 더 정확히 말하면 퀀트란 정량적 금융이라는 뜻의 신조어로 수학적 공식을 활용하거나 물리학에서 차용한 모델을 활용해 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금융 전문가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억대 연봉을 자랑하는 퀀트는 어떻게 시작됐나? 일반적으로 퀀트 중에는 물리학이나 수학, 컴퓨터 공학 등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들이 퀀트가 되면 수학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조금 달라진다. 그들도 대학에서 수학, 물리학과 같은 기초학문 분야를 연구하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는 보다 엄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당 문제에 대해 반복해서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했다. 하지만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는 그럴 시간 여유가 없다. 대학에서는 단 1%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시간을 투여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적시성 없는 결과는 무의미하다.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제때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고도의 수리적 능력과 빠른 정보 처리 능력을 겸비해야 퀀트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고도의 능력을 겸비해야 하는 퀀트는 금융업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직종 가운데 하나다. 그들의 연봉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대리급 퀀트의 경우 인센티브를 포함해 1억 원 수준의 연봉을 받고 그 위 직급은 2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고 전해진다. 그 정도 직급이 대략 30대 초반의 나이임을 감안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연봉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금융계에서 수학적 방법론이 각광받게 된 계기가 구조적 실업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사양산업에 종사하던 이들이 일자리를 잃는 현상을 뜻한다. 음악 시장을 예로 들어보면 소비 방식이 CD에서 MP3로 바뀌면서 LP나 CD를 제작하던 업체가 차츰 문을 닫고 관련 직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LP와 CD를 만들고 판매하던 많은 사람들이 MP3 음원 관리 업체에서 새로 일자리를 얻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금융 분야에서 수학적 방법론의 도입은 수학이나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일자리를 잃은 수학 전공자들. 20세기 중반 미국 정부는 물리학자와 수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이들에게 다양한 연구 과제를 맡겼다. 주로 군사적인 이유에서였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 정부에 고용된 물리학자와 수학자들은 군수물자 관리, 암호해독, 레이더와 원자폭탄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해 성과를 냈다. 미국 정부는 종전 이후에도 군사 및 우주 기술 개발을 위해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서 스푸트니크 쇼크라 일컬어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미국 정부는 예산 지원액을 늘렸다. 이 과정에서 대학과 연구소들은 물리학자와 수학자들을 위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냈다. 하지만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호시절은 끝났다. 미국 정부는 1973년 군대를 철수할 때까지 10여 년 동안 계속된 북베트남과의 전쟁으로 재정 적자에 시달렸다. 게다가 오일 쇼크 이후 미국 경제도 침체의 늪에 빠졌다. 소련과의 긴장 관계가 풀리고 냉전 분위기까지 완화되자 미국 정부는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지출을 줄이게 된다. 더 이상 물리학자와 수학자가 대규모로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결국 1950에서 1960년대에 박사학위를 딴 많은 물리학자와 수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 이들은 대학이든 연구소든 자리가 나는 곳이면 어디서든 단기간에 임시직책이라도 맡아 일하기 시작했다. 그나마 일자리라도 얻으면 다행이었다. 학계에서 급료도 낮고 고용도 불안정한 자리조차 차지하지 못한 이들은 다른 분야로 눈길을 돌려야 했다. 그리고 이들을 받아준 곳이 바로 월스트리트 즉 금융권이었다. 금융계의 난제를 해결한 사람들. 1973년 오일 쇼크로 인해 석유 가격은 폭등하고 금리는 치솟았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으로 금값이 3시간에 온스당 $800를 넘었다. 금융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가장 안정적인 금융자산으로 간주되던 채권이 하루아침에
위험천만한 금융 자산으로 전락할 정도였다. 그래서 금리와 주가 예측을 비롯해 위험 관리와 분산이 새롭게 떠오르는 화두가 됐다. 이처럼 금융계에 닥친 난제들을 해결해준 사람이 바로 물리학자와 수학자들이었다. 물리학은 시간에 따라 사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동학 내지는 역학에 대한 학문이다. 이러한 방법론은 그대로 금융시장에 적용돼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측하는 데 쓰였다. 수학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금융상품들이 얼마나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 계산해냈다. 정교한 금융 기법이 절실했던 금융회사들의 필요와 물리학자와 수학자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 떠돌아다니게 된 시대 상황이 맞물리면서 현재의 금융공학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현재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높은 대우를 받는 퀀트들이 실업자 신세를 면하기 위해 다른 분야까지 눈을 돌려야 했던 물리학자와 수학자들로부터 탄생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구조적 실업 어떻게 풀 것인가? 구조적 실업 이외에도 실업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실업은 크게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구분된다. 자발적 실업이란 현재 임금 수준에서 일할 수 있지만 더 나은 임금이나 근로 여건을 찾거나 적성에 더 잘 맞는 직장을 찾기 위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이를 마찰적 실업 또는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이에 반해 비자발적 실업은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비자발적 실업은 그 원인에 따라 구조적 실업과 경기적 실업으로 다시 나뉜다. 경기적 실업은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 유발되는 실업을 의미한다. 앞에서 말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경제 전체의 미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반면 경기적 실업은 경제 전체의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것이 경제적인 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간주된다. 구조적 실업은 위에서 열거한 여러 실업의 형태 가운데 가장 장기적이며 만성적인 실업의 형태에 해당한다. 사회 구조와 경제 구조의 변화로부터 야기된 실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조적 실업을 막기 위해 사회의 변화를 중단하거나 성장과 발전을 거부할 수는 없다. 다만 1970년대와 1980년대 물리학자와 수학자들처럼 시도해 볼 수는 있다. 즉, 자신들이 가진 지식이 새로운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색해내는 적극적인 자세가 유효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물리학자가 월스트리트로 몰려가게 된 사연이었습니다.